9월 1일 이적 시장 제 최종 점검이죠, 사실. 네, 마지막까지 남긴 상황에서 마지막 소식을 다 다뤄볼 텐데, 일단은 니콜라스 잭슨이 지금 첼시 복귀를 완강히 거부 중이라고 합니다. 플래티 독일 1티어가 말하기로는 잭슨이 아직도 런던행 비행기를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멜로가 말하기로는 일단 잭슨은 A매치 소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9월 A매치 준비를 위해서 세네갈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에 관한 해결책이나 뭐 해결의 조짐 같은 건 보이고 있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좀 더 해봐야겠죠. 뭐 잔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A매치가 끝나고 나서도 첼시는 대화할 의향이 있고, 그때 와서 잭슨이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의지조차도 뭐 존중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혹시 몰라서 잭슨이 와서도 뭐 안 뛸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사실. 뭐 제가 월드컵 핑계 대고 잭슨이 사실 그럴 애가 아니다, 애는 착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혹시 모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마르크 기요를 썬더랜드로부터 복귀를 시키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썬더랜드랑 합의를 해서 지금 잘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유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브로비라는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근접까지 떴던데, 로마노 보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잭슨에 관한 추가 업데이트는 없는 상황. 자, 그리고 오늘 정말 그 희비고거 중에서 가장 맥시멈하고 가장 메이저한 건이 떴어요. 이삭 투 리버풀 히어고. 온스테인이 말하기로는 잉글랜드 대장 유다죠. 리버풀이 이삭 기정료로 1억 3천만 파운드에 합의를 했다고 하고, 오늘 메디컬을 본다고 하는데, 제 사견으로는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사실 저보다 지금 이적 시장에 시간 많이 쓰는 유튜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더 자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최근 며칠 동안 이삭에 관한 비드의 조짐조차 보이고 있지 않았고 계속 신경전만 했거든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우리 이삭 안 팔아도 PSR 문제 자체는 없는데, 물론 당연히 수납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뭐 당연히 이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남겨두게 되면은 뭐 팀의 손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급여가 빠져나가긴 하니까 손해긴 하지만, 근데 우리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이런 식의 뉘앙스였고, 그리고 리버풀 또한 아니 너네 어차피 이삭 파는 게 이득은 맞는데 굳이 우리가 세게 비드해야 됨?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었어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만 계속 하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빠바바바박 하고 떴거든요. 물론 이게 리버풀의 엠바고일 수도 있으나, 제가 여기 사진에 띄운 사람, 이 사람이 휴즈라는 사람인데, 지금 리버풀 쪽에서 보통 협상 같은 걸 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번째 비드를 진짜 막판에 던져버리면 최종 비드처럼, 그럼 뉴캐슬이 고민할 시간이 적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결과물이잖아요. 원래 1억 4천만 파운드, 1억 5천만 파운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온스테인 1억 3천만 파운드 던딜라고 하는 거 보면은 협상 되게 잘했고, 아마 에키티케가 지금 리버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또한 리버풀이 되게 급하지 않다라는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아닌가. 사실 안 급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에키티케가 결국에는 A매치를 병행하면서 주전으로 활약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연령별 대표팀으로 봐도 맞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연령별 대표팀 별로 뛰지도 않았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에키티케가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던 선수였는데, 근데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90분을 소화하는데 고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즌 전체적으로 이게 퍼지지 않냐라는 거를 확실히 보장할 수도 없고, 이번에 A매치도 발탁이 됐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훨씬 더 빡센 일정이고, 프리미어리그가 90분당 소비하는 체력의 양도 더 많은 편이라서 에키티케 한 명으로만 가게 되면 나중에 진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삭은 반드시 데려와야 됐던 이적인데, 일단 이삭을 결국 데려왔고, 뭐 이적 시장은 이렇게 확실히 줄다리기를 잘 해야 금액적으로도 많이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게이가 남긴 했는데, 게이는 뭐 이적료 협상에 관해서 이삭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미 오가고 있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이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리버풀은 지금 지난 경기에서 센터백 코나테 부상당하자마자, 와 센터백 진짜 없긴 하네, 조금해서 나오네 이 생각 들었고, 그리고 에키티케 70분에 빠졌잖아요. 그때도 와 키에서 나오네. 그 교체 장면이 보면은 리버풀이 필요한 두 가지 포지션을 완벽하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 두 명을 지금 데려올 것 같죠, 확실히. 자, 근데 갑자기 오연규가 지금 슈바벤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적 시장의 끝은 원래 개판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시간은 별로 없고, 그리고 만약 부상이 나오고 장기 부상이다 하면은 그에 대한 대책안으로 빠르게 지금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파케타가 이번에 딜이 파토가 나게 되면은 이강인이 진짜 빌라 갈 수도 있다. 왜냐면 빌라를 갈 수 있는 환경이 근거로는 뭐가 있냐면, 일단 빌라의 단장은 몬치고 세비야 레전드이자 라리가 쪽에 등통한, 그리고 감독도 에메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리가 매물에 관해서 좀 더 호의적이고 열려있고 스카우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스탠스를 취하는 구단이기도 하고, 비슷한 포지션에다가 또 이강인이 실제로 노리기도 했었고, 빌라가 진짜 한 2년 동안 계속 링크를 계속 뛰었었죠. 그래서 이거
파케타 파토나면은 이강인으로 선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사를 계속 말을 했었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죠 이게. 사실 이강인보다 더 뜬금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강인은 오히려 근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오영규는 단 한 번도 링크난 거 본 적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볼테마데가 슈바벤으로 갔는데 슈바벤에서 남아있던 운다브가 슈바벤의 클럽 레코드로 영입이 된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잘하기도 했고 슈바벤 돌풍 있었을 때. 근데 그 선수가 부상을 세게 당해버리니까 와 큰일 났다. 일단 오영규 패닉바이 해가지고 지금 지른 거 같거든요. 지금 플랫텐버그 독일 1티어 소식으로는 지금 오영규 영입 이적료가 2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쯤에 합의가 됐다고 하고 샤샤 타볼리에리 벨기에 1티어가 말하기로는 오영규 메디컬 대기 중이다. 행크는 클럽 레코드 방출을 기록했고 이게 2,800만 유로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띄웠고 또 행크 쪽의 1티어도 이걸 띄웠거든요. 이거 보면은 오영규도 웬만해선 갈 것 같고 정말 뜬금 코리안 리거. 사실 한국 선수 중에서 지금 스트라이커 쪽에서 빅리그로 진출한 선수가 황희찬 말고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적 한 번쯤은 더 나올 만도 했는데 사실 심심하니까. 왜냐면 뭐 코리안 리그를 지켜볼 때 가장 재밌는 게 스트라이커고 스코어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흥민한테 열광을 했던 거고. 근데 오영규가 가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재밌는 역사를 또 즐겨볼 수 있지 않나. 물론 뭐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잘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지금 본인도 생각보다 폼이 괜찮은 것 같던데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좀 즐거운 하루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C 밀란이 막판 스퍼트를 진짜 세게 치고 달리고 있는데 마테오 모레토랑 로마노가 동시에 띄우기로는 밀란이 조금의 영입 이적료를 1,500만 유로에 합의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임스 피어스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조그메즈가 나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단간 합의가 떠버리고, 라비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거절당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 작업질을 하고 있고 밀란은 이거에 올인했다. 그리고 이 라비오의 영입으로 인해서 무사를 아탈란타로 보낼 수 있다. 참고로 아탈란타로 지금 2,500만 유로의 희비고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쇄 이적에 있어서 라비오는 거의 끝이 난 것 같고 은쿤쿠는 이미 오피셜이 떴고 나머지 하나의 카드로 지금 고메스를 노리는가 동시에 공격진에서 지금 도우비크 정도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밀란이 그래도 지난 시즌 근 몇 년간 가장 부진한 시즌이다 보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체질 개선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조고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사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다만 아칸지랑 조고메스 중에서 아칸지는 챔피언스 리그를 확실하게 원했고 그래서 아칸지가 거절을 했었는데 그 대체자로 고메스가 언급이 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고메스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입장에서 되게 소중한 게 흰그로운 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홈그로운, 그리고 레프트백, 라이트백, 센터백이 다 돼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경기 아스날전에서 나왔을 때 조고메스 되게 잘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이 선수의 실력이 굉장히 빼어나다는 이 선수가 가치가 되게 높다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헐값에 팔리는 게 되게 놀라운 상황이고, 아마도 칼룰루가 지금 유벤투스로 가게 됐으니까 물론 그 전부터 확정된 이적이라고는 하지만 그에 관한 대체간이 아닌가. 분포 포지션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칼룰루 피오리에 관한 대체간으로 고메스를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목해봐야 되긴 합니다. 지금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갑자기 라멘스가 아니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지금 메뉴라 랭크가 뜨고 개인 합의 끝났고 이적료 협상 돌입을 했는데 어느 얘기로는 지금 세부 사항 조율만 남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라멘스가 반대로 빌라로 간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빌라가 갑자기 라멘스가 아니라 디오고 코스타를 노린다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루크만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바이언이랑 임대 이적이 뜨고 있는데 뭐 이적료 중에서 선임대 후 영입 중에서 임대료가 2,800만 유로라는 소식도 뜨고 있고, 산초가 갑자기 빌라랑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위사가 지금 성명문이 떴거든요. 성명문 중에서는 또 갑자기 용지로 된 이 신사 협정이 증거가 있다라고 폭로가 떴고요. 또 에데르손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사라이가 아니라 갑자기 페네르바체로 연결이 되고 있는 시점도 주목해볼 만하고, 또 파케타가 아스톤빌라 행이 지금 불발이 됐고, 불발이 사실상 된 것 같고요. 왜냐면 이번에 웨스트햄 노팅엄 원정 가가지고 파케타가 PK골 넣어서 PK골 넣고 전화기 이러고 있다가 던져버리고 나 여기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이것도 있고, 또 진첸코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이에 더불어서 안토니 지금 베티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봐야 될 거고, 여러모로 지금 많이 주목해볼 여지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뉴캐슬이 위사 라르센 아니면 나머지 누구 중에서 어떤 스트라이커를 고를 것이냐 하고, 또 첼시가 잭슨 만약에 못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고 잭슨 보낸다고 하면 어떤 소비를 할 것인지, 이게 앞으로 지금 12시간 내로 모든 게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적시장 라이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8월 29일부터 맞나? 그때부터 지금 9월 2일 새벽 3시에 이적 시장이 종료가 되지만 8시 반까지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한국 유튜버 중에서 가장 정보량이 많은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